안녕하세요. 요즘에 싱가포르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걸 제 영상의 댓글이나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호텔과 관련해서 추천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고, 여기 오셔서 어떤 호텔에 지내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가지 조금 조심할 점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외국의 그런 4대 뭐 호텔 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호텔들 브랜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서울에도 뭐 다양한 호텔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외국 브랜드들 보는 거는 싱가포르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을 정할 때도 어디를 정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고, 여행을 오면서도 가장 설레이고 즐거운 때가 이렇게 호텔 정하고 여행 계획 세울 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어떤 호텔을 정하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여행 패턴이나 아니면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구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셔서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할 건지에 따라서도 뭐 장소가 달라지기도 하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에 따라서 싱가포르는 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달라서 제가 뭐 대략적인 아니면 간단한 그런 정보만 가지고 호텔을 추천해 드리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해드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건데요. 코로나 전에도 해외여행을 하실 때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물론 집이 나오긴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불법이에요. 이 불법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집을 이제 렌트를 하는 집주인의 경우에는 불법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처벌이 있거나 뭐 그거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뭐 투숙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뭐 예약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집주인들이 집을 렌트를 이렇게 할 때는 6개월 이상 이렇게 렌트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행 오셔서 투숙하고 싶은 곳은 수영장도 있고 짐도 있고 뭐 체육시설도 있는 이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콘도라는 곳이잖아요. 그 콘도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이제 렌트를 해야 그게 단기 렌트를 이제 하는 그거에 해당을 했어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 불법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이거에 따라서 벌금을 내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를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집 14채를 돌린 사람이 여기 싱가포르 달러로 116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10억이 넘는 돈 같은데 그 벌금을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거의 매년 뉴스에서 이제 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투숙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불이익이라고 하면 갑자기 일정이 이제 변경이 돼서 호텔을 급하게 구해야 된다거나 여행 일정이 이제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내가 불법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행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서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오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냥 호텔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간략한 정보도 이제 중요시 하시지만 싱가포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 이제 뇌피셜로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적극적이고 규제를 이제 많이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 이런 규제가 풀어지지 않는 게 솔직히 조금 의아할 정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봐도 뭐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토의 대부분이 국가 소유인 경우가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80% 이상은 이 공공주택에 거주를 해서 정부에서 뭐 99년 이렇게 아파트를 빌려서 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싸게 집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정부에서 그런 거를 허가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여기 수영장 청소해주는 아저씨인데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아저씨도 일단 수영부터 하고 이렇게 청소해 주시네요. 와, 진짜 뜨겁긴 하네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이제 국토의 대부분이 국가 이제 소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투숙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경우도 간척한 땅을 60년간 이 샌즈 그룹에 빌려줘 가지고 호텔을 운영하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자본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특히나 호텔들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건물을 임차하거나 아니면 이 토지를 빌려서 몇십 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에어비앤비 같이 이런 새로운 이제 업체들을 승인해주면 그동안 계약을 다 맺었던, 특히나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어서 수십 년씩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존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이익을 침해하는 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해외 자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에어비앤비와 같은 거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허가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랩이나 우버 같은 이제 공유 택시 같은 그런 서비스도 되게 먼저 이제 개방을 한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불법인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이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도 콘도에서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하거나 이랬던 좋은 기억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동남아 주변 나라들은 이 콘도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수영장이나 이런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훨씬 이제 이용을 할 때 좋은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조금 묵어봤으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위험성도 따르고,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경우는 이렇게 예약을 했던 뉴질랜드 가족이 있었는데, 그 체크인 시간이 남아서 그 콘도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렇게 짐가방을 놓고 기다렸다고 해요. 그랬다가 이제 시큐리티 가드한테 걸려가지고 쫓겨났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봐도 여기에서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람들이 신고 정신이 되게 투철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법이고,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인들이 아파트에 많아져서 자기 이제 생활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에어비앤비를 돌렸다가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이 붙기도 했고, 입주민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안내문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굳이 여행을 즐겁게 오셔서 감수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셨으면 해서 오늘 짧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싱가포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